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길게 이어진 장마로 인해서 기상 관측 이래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주택은 물론이고요. 농경지 그리고 도로 또한 자동차까지 물에 잠겨버린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0,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물에 잠긴 침수된 차량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다. 자동차로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쩌면은 화재보다도 더 악조건이 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들이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인터넷이나 중고차량 카페에서는요, 침수차를 고가로 매입하겠다고 광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침수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수리를 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침수된 자동차를 멀쩡한 자동차로 알고 속아서 산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침수된 자동차는요, 침수되지 않은 자동차보다도 당연히 그만큼 금액적으로 싸야 할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숨기고 파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침수된 자동차의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는요, 물과하고는 상극입니다. 자동차 구성품인 금속과 전기장치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먹은 자동차는 완벽하게 정비하지 않게 되면 운행 중에 고장도 잦게 되고 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운행 중 사고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위험한 자동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수된 자동차를 구별해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좌석에 있는 안전띠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장착된 안전띠를 완전하게 끌어당겨 보십시오. 안전띠를 끌어당겨 보면 침수된 자동차는요, 특히 안전띠 끝부분에서 물이라든가 흙, 모래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앞좌석과 뒷좌석 등 모든 안전띠를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띠 걸림 버클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좌석의 바닥과 등받이의 틈 사이를 손이라든가 물티슈로 닦아 보십시오. 이때 침수된 자동차는요, 세차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부분에서 흙, 모래 같은 것이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수된 자동차로 의심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본네트 안에 엔진 ECU라든가 눈으로 보이는 쪽은요, 잘 세척해 놓았겠지만은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휴즈 박스를 열어보십시오. 휴즈가 꽂혀 있는 부위에 녹이 보인다든가 흙모래가 있는 것은 침수된 자동차가 아닌가 하고 여러분께서 한번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문짝에 고무띠가 붙어 있죠. 문틀이죠. 이것을 일명 뱀띠 고무라고 합니다. 이 고무띠를 벗겨보셔서 확인해 보시면요, 침수 차량은 틀림없이 여기에 흙모래가 완전하게 갇히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문짝이 4개이죠. 모두 이 뱀띠라고 하는 고무띠를 풀러서 말하자면 벗겨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으로는요, 뒷트렁크를 여시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그 바닥을, 스페어 타이어를 드러내고요, 바닥을 살펴보십시오. 이곳은 페인트 도장이 대부분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침수되었던 차량들은 이곳에 많은 말하자면 부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자동차 기계와 구조적인 그 상식이 부족한 것이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엔진이 조금은 좀 부드럽지 않는 소리,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부조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민하게 엔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침수된 자동차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된 자동차로 간다면 자동차 실내에만 물에 잠긴 것이죠. 엔진 내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유형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다거나 물에 잠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계속 운행하다가 결국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서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자동차가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은 자동차가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엔진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이 들어와서 연소됨으로 인해서 시동이 되고 가동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물에 빠졌는데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면 엔진은 물론이고요, 연료 탱크에도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엔진 시동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엔진의 어떤 그 원활한 상태가 아닌 부조현상,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예민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엔진 소리를 말이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이력서와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매매 상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고요. 이 서류를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엄하게 처벌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또 그 허위로 내놓게 된다 한다면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매매 상사에서는 보통 제공하고 있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어느 곳은 이상이 없고 양호하다 그러죠. 어느 곳은 좀 불량하고 어느 곳은 그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 매매 상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요, 허가받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들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무허가 업소나 매매 상사 주위에서 매매 상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잘못된 카페라고 그럴까요? 그런 곳에서 허위 매물 가지고 간혹 소비자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잘못 거래를 이루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말이죠. 만약에 작성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이때는 허가받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으슥한 곳, 또 주위에 지금은 뭐 카페라고 하죠. 다방 같은 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꼭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를 믿지 못하고 사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속을 썩힌다든가 운행 도중에 이로 인해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와 건강한 사회입니다. 박여우TV 오늘은 침수된 차량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믿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만날 것을 기하고 오늘 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